정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이런 위기가 또 13,000번은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위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뉴스 기사에서는 굉장히 좀 웃픈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이혼하는 그 가정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던 거였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유럽 뭐 이렇게 다 나라 국가 할 것 없이 이혼율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결혼 이후에 남편과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어 본 게 처음이다. 서로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이 보인다. 라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를 이유로 핑계 삼아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좀 서로에게 있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돌아보는 지난 100년간의 대전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저녁에 마조리 폴락 박사는 브루클린에 있는 집에서 쉬다가 이메일 한 통을 받습니다. 중국 후베이 성의 우한에서 특이한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우한 공중보건위원회가 발송한 문서로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해산물, 야생동물과의 관련성이 추정되는 폐렴 사례에 관한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마크 호닉스바움이 지은 대유행병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만에 코로나19는 1918년과 1919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 사태와 묘하게 닮은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일으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1918년에는 전 세계가 전쟁 중이었고요. 감염으로 사망자가 줄줄이 발생해도 공장과 학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됐고요. 열차와 시내를 달리던 전차도 정상 운행이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전례 없이 상호 연결된 시대에 찾아온 코로나19에서는 세계 곳곳에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해외 항공편에 발을 묶고 지구에서 가장 발전한 곳들로 꼽히는 도시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인구 1,100만 명의 도시 우한의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끼 늑대와 악어, 뱀 등 엄청나게 다양한 야생동물이 판매가 되고 거래됩니다. 최초 감염자는 12월 1일에 병을 앓기 시작한 70세 남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14일이니까 이 남성은 11월 중순이나 그보다 일찍 감염되었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수산물 시장과의 연관성을 의심했던 의사들조차 상황을 지켜본 뒤에 지역사회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 젊은 중국인 의사인 리 원량 이 사람이 채팅방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런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안과를 전공한 리 원량은 2011년에 우한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우한시 중심병원의 응급실 동료가 비정형적인 폐렴 환자가 7명 있고 검사 결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리 원량은 당연히 공유해야 할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 중에 한 명의 폐 CT 사진도 공유를 합니다. 이 환자의 폐의 기관지개는 뿌연 흰색에 가려 잘 보이지가 않았고 이상한 짙은 색점이 구멍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공기주머니가 고름이나 다른 액체로 가득 차 있고 균일하지 않은 폐 경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물을 올린 뒤에 우한 공안국으로부터 엄중한 질책을 받습니다. 공안국은 그가 불법적으로 소문을 퍼뜨렸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비난하게 됩니다. 그는 진술서에 서명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풀려나게 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 1월까지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 우한 전역에 제멋대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것이죠. 우한 당국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을 앞두고서 우한 시장은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한시 당국은 징후가 될 만한 뉴스를 은폐했고 잠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리 원량도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고 산소호흡기로 폐 압력을 완화시키려는 시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리 원량은 2월 7일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리 원량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시민들의 격렬한 분노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은 바이러스의 표면에 위협적으로 튀어나온 외피 단백질이 왕관처럼 빙 둘러싼 모습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비누와 닿으면 쉽게 분해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비누로 손을 깨끗이 이렇게 씻으라는 얘기가 괜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판지 위에서는 최대 24시간, 철과 플라스틱에서는 이틀에서 사흘 정도 생존할 수가 있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방출된 미세한 비말 입자에 섞여 코로 유입이 되지만 눈이나 입으로
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 세기 동안 질병이 발생하고 대유행하는 일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됐는데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 징후를 놓쳤을까? 2002년 11월에 중국 남부의 광둥성에서 사스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도 양상이 비슷했습니다. 2003년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8,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774명이 사망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유행이 되었고 3개월 만에 이미 감염자 수가 그 2배를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 가을에 2차 확산이 일어나고 그 여파가 2021년 겨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은 2020년 초, 2019년 말이었으니까요. 그 예측이 상당히 맞아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이런 위험성은 2009년에 돼지 독감이 대유행했을 때도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에서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4년에 기니 남동부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성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전 세계의 관심이 서아프리카의 에볼라에 쏠려있던 시점 2015년 브라질에서 시작된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 사태는 21세기에 터진 네 번째 경보였기도 합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새로 등장한 병원체가 아니라 바이러스 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던 바이러스였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2013년에 연구진은 위험물질을 차단하는 보호복을 갖춰 입고 동굴로 들어가 박쥐에서 혈액을 채취합니다. 검사 결과 검체가 채취된 박쥐 117마리 중에 거의 4분의 1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들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서식하는 박쥐에서만 대략 500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이런 위기가 또 13,000번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름 돋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는 2015년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사태는 자연에 도사리고 있는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전 세계에 알려준 미리 보기와 같습니다. 더 무서운 연구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9년 10월 19일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유명해지기 전 시점이네요. 뉴욕에서 열린 한 선행훈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박쥐에 감염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사육되던 돼지에게 옮기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 모형에서 문제의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전 세계 인구의 80%가 감염된 후에야 이 대유행이 끝낼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려면은 총 18개월이 소요가 되고요. 전 세계 인구 중에 6,5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모형을 결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얼마나 길게 갈 것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총 18개월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과 유럽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며 무사한이란 태도로 일관했던 과학 전문가들을 화들짝 놀라게 했고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대중 영합주의를 추구해온 정치인들의 자신감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반 감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일화도 있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그러니까 이 책이 지어진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0년 초반이죠. 뉴욕시에서 발생한 환자는 43,000명을 넘어섰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나온 환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숫자라는 것이고요. 뉴욕은 미국의 감염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굳이 중국 바이러스라고 고집스럽게 칭하면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중국인과 그 밖의 해외 국적인 사람들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100년 전에도 이처럼 파괴적인 전염병이 온 지구를 휩쓸었을 때 세계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대유행병이라는 사실조차 거의 인지하지도 못했던 시점입니다. 책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최근에 제시한 질병 모형에 따르면요. 감염 확산 억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번 대유행은 1년간 더 지속될 수가 있고 최대 18개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친다면 적어도 2021년 6월까지는 최소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형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중국 안팎의 사망자 데이터를 모두 종합하면 감염자의 평균 사망률은 1.4%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0%가 감염된다고 가정을 할 때 세계 곳곳에서 사망자 13,000만 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인 독감 사망자에 크게 미치지는 못하지만 엄청난 파괴력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사실은 이미 충분한 경고가 되었던 만큼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경고를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바이러스 학자와 다른 전문가들이 예고한 대유행병에 대비하지 못한 우리의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속화시킨 무사한이란 정치인들이 빚어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